되게 많은 인사이트를 되게 주신 것 같고 또 프레젠테이션에서 이야기해 주셨던 그런 모티베이션에 대해서 되게 중요하다고 많이 느꼈는데요. 개인적인 질문일지 몰라서 좀 걱정은 되지만 세 분의 그런 본인이 이제 원하는 그런 직무에 어플라이 하셨던 모티베이션이 좀 궁금합니다. 그래서 퍼스널 하더라도 혹시 쉐어링 해주실 수 있으면은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. 감사합니다. 저 아까 발표 때 너무 안 좋은 얘기만 한 것 같았고 이제 셀링을 좀 할게요. 그러니까 제가 막 힘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하는 이유는 세 가지인 것 같은데 첫 번째는 러닝인 것 같아요. 어차피 제가 사회초년생에 일을 하면서 뭐 예를 들어서 그냥 다른 기업에 가도 제가 뭐 7시에 퇴근해서 집에 가더라도 제가 딱히 막 그렇게 막 뭔가 유의미한 걸 할 만한 건 없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차라리 그 시간에 나 젊을 때 배울 수 있는 걸 많이 배우면 그럼 너무 좋지 않을까. 그런 측면에서 이제 뱅킹은 되게 좋은 것 같습니다. 예를 들어 저한테 뭐 백화점의 수익 모델이 어떻게 되냐, 백화점 산업에서 뭐가 중요하냐를 물어봐도 대답해 드릴 수 있고, 아니면 뭐 건설사의 비즈니스 모델은 뭐냐라고 말씀드려도 그거에 대해서 대답을 드릴 수가 있고, 이게 되게 인더스트리 애그노스틱하기 때문에 그런 배우는 측면에서 되게 좋은 것 같고,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회사에 있어서 M&A라는 거는 쉬운 결정이 아니에요. 그래서 여기에 참여하시는 회사분들은 거의 뭐 저는 사실 과장 아니고 저 대리인데, 저는 대리인데 저랑 얘기하는 분들은 뭐 거의 뭐 사장님, 아니면 뭐 회장님까지 들어오신 경우도 있고, 그리고 그분들이 서로 다이얼로그를 가지면서 어떤 얘기를 하는지를 볼 때 되게 이 사업에서는 이런 걸 되게 중요시하게 보는구나 라고 하면서 배움을 많이 가는 것 같고, 그리고 이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아무래도 되게 다 특출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한테 많이 배우는 것 같아요. 두 번째는 이거랑 It's in the same vein. 이것 때문에 이후에 갈 수 있는 곳들이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. 그러니까 일단 약간 뭐 그냥 속되게 얘기하면 그냥 학벌 같은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여기서 이걸 찍고 나면 그 다음엔 좀 갈 수 있는 데가 많아지는, 홍기범 과장님 계시는 바이사이드를 갈 수도 있고 기업에 들어가서 전략을 할 수도 있고, 그런 나중에 이제 선택이 높아진다는 것도 있고, 그리고 마지막으로 돌리는 것 같습니다. 저 같은 경우에는 가장 크게 다가오는 것 중에 하나가 제가 하는 어떤 디시전, 결정 하나하나가 세상에 임팩트를 줄 수 있다는 게 되게 큰 것 같고요. 오늘 제가 본 회사가 제가 투자를 함으로 인해서 2년 뒤에는 더 커져 있고 5년 뒤에는 어떤 회사가 돼 있고 그렇게 지켜볼 수 있고 그런 결정을 할 수 있다는 자체가 저한테는 굉장히 큰 매력으로 다가오는 것 같고요. 그리고 두 번째는 항상 배움의 기회가, 말씀하신 것처럼 항상 배움의 기회가 있는 것 같아요. 다양한 산업군에 있는 회사들을 분석을 하다 보니까 오늘은 반도체 회사를 보면서 각 반도체 공정에서 어떤 식으로 이게 프로세스가 되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디테일하게 배우고, 내일은 헬스케어에 대해서 배우고, 내일 모레는 뭐 백화점에 대해서 배우고, 그렇기 때문에 항상 매일이 저한테는 똑같지가 않거든요. 매일 좀 다른 일을 하는 것 같고 다른 걸 배우는 것 같고, 그렇기 때문에 제 직업을 많이 저는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. 세 분이라고 그러셨나요? 네 분. 저는 그러니까 회사를 어떻게 들어갔느냐에 대한 모티베이션은 좀 너무 많이 지났고, 회사를 다니면서 어떻게 킵업할 수 있느냐를 좀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러니까 보험 상품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사실은 좀 잘못 파는 분들이 계셔서 그렇지 사실은 의미가 있는 분야거든요. 예를 들어 나쁜 일이 있었을 때 그것들을 도와줄 수 있는 일이잖아요. 그러니까 제가 하는 일이 어떤 거든지 간에 그게 보험이 됐든 뭐 뱅킹이 됐든 어떤 의미를 거기에 부여하느냐가 나중에 계속적으로 한 길을 쭉 갈 수 있게 하는 모티베이션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. 추가로 질문 있으신 분은 손 들어주시면 되고요. 예. 네, 안녕하세요. CD대학교 3학년 박현준이고요. 응용물리학과를 전공하고 있습니다. 제가 네 분께 물어보고 싶은 점은 밸류에이션이 다 중요한 직종들이잖아요. 근데 이제 제가 컨설팅 인터뷰를 봤었을 때 게스티메이션을 많이 하더라고요. 근데 이제 온라인에서도 오프라인에서도 이제 구할 수 있어서 문제들은 봤는데 이걸 어떻게 준비해야지, 그리고 어떤 식으로 내가 어썸션을 넣고 어떤 식으로 이어가야지, 이거에 대해서 그런 관련 자료들 물론 답이 없지만 어떤 해결 방안이나 좀 좋은 서제스션이 있으면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.
그런 거에 대해서 저희가 에스티메이션을 하게 되는데 결국엔 가장 중요한 거는 거기에 대한 답은 없는 것 같고요. 그 경력에서 오는 그런 좀 느낌적인 그런 게 되게 큰 것 같아요, 사실. 그게 첫 번째인 것 같고, 두 번째는 그 경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많이 읽어보고 많이 접해보는 게 되게 중요하고요. 그래서 제가 그 투자 스톡 인베스트먼트도 직접 해보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거기서 나오는 모든 경험들이 피와 땀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거고요. 그래서 많은 숫자들을 보고 많이 접하다 보면은 거기에 대한 건 자연스럽게 따라온다고 생각이 됩니다. 그러니까 저 게스티메이션은 뭐 해본 적도 없고 그래서 잘 모르겠는데 밸류에이션 어떻게 배우냐라고 하면 그냥 일단 모델을 만들어져 있는 걸 봐야 될 것 같아요. 근데 그걸 얻으려면 제가 홍콩 대학은 실정이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한국 대학 같은 경우는 동아리 선배들을 통해 갖고 얻는데 그게 아니라면 요즘 온라인에서는 돈을 내고서 받을 수가 있어요. 뭐 월스트리트 오아시스나 그런 데 들어가고 결제를 하면 튜토리얼도 해주고 모델도 주고. 근데 결국에는 뭐 홍 부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경험이 제일 중요합니다. 그걸 많이 해보고 뭐 예를 들어서 갑자기 뭐 컨슈머 회사를 밸류에이션 하는데 EV 있다가 뭐 20배다 뭐 그런 말도 안 돼. 그거는 자기가 어디 책에서 읽어야 되는 게 아니라 이게 산업을 그러니까 꾸준히 봐오고 이제 모델링을 해봐야지 대충 감이 오는 거거든요. 근데 일단 모델 자체에 대해서 이게 어떻게 컨스트럭션을 하고 어썸션을 뭐가 필요하고 그런 걸 보시려면 실제 모델을 보셔야 돼요. 근데 그 방법이 두 가지가 나올 수 있는데 정 돈을 내기 싫으시면 저한테 나중에 말씀을 제가 하나 보내드릴게요. 네. CGV 케이스를 막 여쭤보시는 거는 이쪽 업계에서 그런 걸 되게 많이 연산하는 걸 많이 필요로 해서 물어보시는 것 같은데요. 그런 케이스가 있으면 예를 들어서 평균적으로 CGV 한 관에는 몇 개의 좌석이 들어가고 뭐 대략적으로 9,000원이라고 가정을 하면은 하루에 24시간이니까 몇 번 정도 영화를 돌릴 수 있고 곱하고 그 다음에 몇 개의 관이 있고 그리고 그게 어느 정도 뭐 유틸라이제이션으로 돌아간다고 가정을 하면은 365일을 곱하면 대략적인 숫자가 나오잖아요. 그런 식으로 좀 약간 로지컬하게 접근을 해서 답변을 유출해내는 게 좀 중요한 것 같습니다. 또 질문 있으신 분은 손 들어주시고요. 안녕하세요. 저는 홍콩 중문대학교에서 국제경영을 공부하고 있는 김승진이라고 합니다. 네, 저는 우선 그 세일즈 앤 트레이딩하고 헤지펀드에 대해서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. 세일즈 앤 트레이딩에 있어서 일을 하시면서 가장 본인이 좋아하시는 점이라든가 아니면 가장 힘드신 점에 있어서 궁금하고요. 그리고 헤지펀드에 있어서는 사실 헤지펀드 이제 국내 주식 뉴스 같은 것을 보면 안 좋은 이미지가 사실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. 사실 헤지펀드 아까 말씀하신 엘리엇 그룹이라면은 뭐 이제 지배구조 이런 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사실 그 엘리엇 그룹이 액티비스트의 전략을 사용을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많은 레베뉴를 제너레이트 하는 것이 사실 가장 큰 목적이라고 이렇게 뉴스에서 많이 비춰지고 그리고 공매도 같은 경우는 이제 큰 그 헤지펀드 같은 것들이 이제 좀 이제 한국 주식 시장에서 많이 공매도를 취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일반 뭐 저희가 속히 말하는 개미들이 좀 힘들어하는 그런 일들이 많은데 혹시 이거에 있어서 지금 이제 그 사이드에서 일을 하시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혹시 조금이라도 디펜드라든가 아니면 조금에 있어서 그런 거에 있어서 이런 저스티파이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시면은 조금 들어보고 싶어서 여쭤봅니다. 또 질문 있으십니까? 네, 그 이이사님께 질문 드리고 싶은데 저는 홍콩 과학기술대학교에서 수학과를 다니고 있는 이정태라고 합니다. 네, 제가 이제 마지막 학기를 다니고 있어서 미래에 대해서 좀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 저는 미래에 리스크 매니지먼트 쪽으로 나가고 싶은데 이게 꼭 보험사가 아니라도 이제 은행이나 아니면 금융권 쪽에 리스크 매니지먼트가 다 있는데 이제 아까 말씀해주신 그런 시험들을 보고 통과를 하는 것과 안 하는 것의 차이가 좀 심할지 아니면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. 그 보험 계리사는 좀 약간 이제 시험 때문에 베리어가 좀 있는 건 사실이지만 사실은 자격증 없이 하는 분들도 굉장히 많아요.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
시험을 꼭 통과한 후에 잡을 잡겠다는 거라기보다는 내가 어디든 인턴이 되었든 뭐든 시작을 하고 점점점 계속적으로 공부를 계속 해나가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. 또한 사실 공부를 안 하면 요즘 세상은 살아갈 수가 없잖아요. 그런 면에서는 뭐 공부도 하고 내 실력도 늘고 그러면서 자격증도 따고 뭐 일석삼조고 그러는 게 훨씬 더 좋다고 생각해요. 그러니까 일자는 시작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원하는 직업에 대해서 들어가시고. 네. 저도 수학과라. 또 있으십니까? 그러면은 1부, 2부 행사는 이제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. 홍콩대학교 2학년 재학 중인 임성민이라고 합니다. 제 질문은 네 분이서 지금 현재 홍콩에서 일하고 계시는데 홍콩의 직장인에 대한 장단점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. 한국에 비교해도 좋고 뭐 미국에 비교해도 좋고 근데 특별히 홍콩을 선택한 이유가 무엇인지 그거에 대한 단점 무엇인지 묻고 싶습니다. 다들 홍콩에서만 일해봐서 저는 한국에서 잡을 시작을 했고요. 그것도 이제 도메스틱한 그 뭐라 해야 되지? 그 국내 회사에서 국내 준공무원 같은 뭐 그런 쪽에서 시작을 해서 한국 문화와 그 다음에 싱가포르에 좀 있었었고요. 여기 이렇게 온 건데 좀 많이 달라요. 다 장단점이 있는 것 같아요. 한국에 있을 때 진짜 많이 선배들과 이렇게 많이 그렇게 유대 관계라던가 이런 면에서 굉장히 좋았던 것 같아요. 다만 이제 워낙에 하이라키가 있다 보니까 이제 내 목소리를 낸다는 것에서 조금 단점이 있었고 이제 성격이 그거랑 이제 안 맞는 경향이 있을 수 있었죠. 그래서 이제 외국으로 싱가포르로 가게 된 건데 싱가포르는 또 워낙에 선진국이에요. 중국하고 속해 있지도 않고 그래서 굉장히 라이프하고 워크의 밸런스가 되게 좋았던 점이 있었어요. 일하는 환경도 마찬가지로 이제 모든 사람들이 다 뭐 휴가도 굉장히 뭐 자유롭게 가고 일하는 워크 그 시간도 굉장히 길지 않았고요. 그래서 그런 면에서 장단점이 있었고 그러나 조금 느리다는 느낌은 좀 있었어요. 싱가포르에 있을 때는 본인들의 라이프가 너무나 중요하다 보니까 일이 항상 이제 1번 순위가 아닌 거예요. 그래서 그런 면에서 조금 좀 빠르게 돌아가는 도시에서 일을 하고 싶다는 생각을 하면서 홍콩에 왔는데 진짜 그런 것 같아요. 홍콩은 굉장히 빠르고 어쩔 때는 뭐 너무 빠르기도 하고 너무 어그레시브하기도 하고 그런 면에서는 좋지만 또 그게 반대로는 스트레스가 될 수가 있다는 면에서 또 단점이 있을 수 있는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어느 지역을 가든 거기를 그냥 즐기고 또 옮기고 또 이렇게 계속 하다 보면 자기랑 자기가 제일 잘 맞는 곳을 찾지 않을까 싶습니다. 저는 한국에서 일해본 적이 없어서 그거에 대해서 비교점을 좀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요. 근데 단지 제가 3년 넘게 4년 차 들어오면서 느꼈던 부분 중에 하나가 홍콩의 장점은 캡이 없다는 게 장점인 것 같아요. 한국 같은 경우에는 직함이 있고 직책이 있고 거기에 따라서 맞는 일이 주어지는데 홍콩은 자기가 할 의지하고 능력만 있으면은 그거에 국한되지 않고 내가 하고 싶은 거를 막 할 수 있는 그런 그 시장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. 그래서 제가 홍콩에서 일하는 거를 되게 좋아하고 만족하는 이유가 그게 하나고요. 그리고 반대로 또 다른 거를 말씀드리자면은 한국인으로서 결국 이벤츄얼리 한국에 들어가서 일을 할 수 있는 옵션은 언제든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. 근데 저는 외국 생활을 오래 했고 홍콩에서 대학교를 나왔기 때문에 그 기회를 살리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한 것 같아요. 그래서 홍콩에 남기로 결정을 했었고 그리고 그 결정에 대해서는 후회를 하지 않고요. 그래서 그 부분들 여러 가지 부분들을 좀 취합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나는 그래도 한국인이니까 한국에 들어가고 싶어. 그러면은 들어가시는 거고 아니야 좀 더 외국에서 생활을 해볼래 라고 하면은 홍콩에 남는 것도 좋은 옵션이라고 생각이 됩니다. 이가 너무 이게 다 그냥 똑같은 얘기인 것 같아요. 전 서울에서 인턴을 항상 서울에서 하고 이제 직장을 여기로 온 건데 그냥 근무 환경으로 따지고 보면 그러니까 서울이 더 빡세긴 한 것 같습니다. 한국 사람들이 굉장히 열심히 사는 것 같고 근데 이제 그런 환경에서 홍콩 오다 보면 조금 더 이렇게 자유로운 것 같고요. 그리고 이제 똑같이 말씀하신 좀 목소리를 낼 수 있다 그런 점이 다른 것 같습니다. 근데 놀기는 서울이 더 좋은 것 같습니다. 한국에 비해서 홍콩이 리저널 오피스나 글로벌 오피스가 굉장히 많아요. 그러니까
그런 것도 되게 좋은 장점이거든요. 한국인이기 때문에 한국 비즈니스만 하는 경우보다는 사실은 여기 있으면서 중국도 하고 뭐 사우스이스트 아시아도 하고 뭐 되게 많아잖아요. 인디아도 하고 이러면서 되게 굉장히 재밌는 점들이 많아요. 그런 거는 한국에서 할 수 없는 것들이니까 그런 것도 노려봐도 좋을 것 같아요.